번째 키워드, 하나 더 있었다라는 거죠. 뭐가 하나 더 있었냐 보겠습니다. 건진 샤넬백 한 개 아닌 두 개였다. 김건희 비서 두 번째 백도 웃돈 주고 교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딱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길 지금 현재 이런 보도가 있어요라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건진 법사가 종교단체의 한 간부로부터 받은 이 명품백 이거를 김 여사의 비서한테 주면서 이것 좀 바꿔와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비서가 두 번이나 해당 매장에 가서 한 번은 100만 원 웃돈 주고 한 번은 200만 원 웃돈 주고 두 번 가서 바꿔왔다. 근데 바꿔오면서 하나의 가방을 두 개로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게 오늘의 보도죠. 뭐냐? 처음부터 건넨 가방 자체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관계도 같이 볼까요? 이 얘기인 거죠. 한 이 종교단체의 간부가 청탁 목적으로 가방을 줬다라는 겁니다. 건진 법사한테 2022년 4월에 한 번 주고 그리고 7월에도 한 번 줬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준 이 가방 건진 법사가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 씨한테 두 차례에 걸쳐서 전달을 했고, 이 유모 씨는 이 가방을 다시 바꾸고 이 매장 가서 두 번 다 바꾸고 난 다음에 다시 건진 법사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먼저 김성태 의원님, 건네진 가방 자체가 일단 두 개였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방이 뭐 갔냐 안 갔냐를 지금 뭐 검찰이 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왔다 갔다 한 금액 자체가 가방 하나의 금액과 두 개의 금액은 달라요. 그 가방이 두 개 됐으면 금액도 두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가 차도 말 못할 그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진즉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연을 전련하고 또 이분들과 분명한 선긋기 지우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서는 그런 당의 자정 노력,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막판 후보 단일화에 그런 볼상사나운 모습을 지어내고 겨우 전통적 지지 기반에 있는 TK, PKG를 이제 결속시키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수도권으로 이걸 좀 우리가 북진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뭐 지난 경선에 또 휴유증도 수습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후보 이미지를 갖다 국민들에게 지금 한참 각인시키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온다. 이거는 이제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우리 당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서 명명백백한 수사를 통해서 네. 이런 내용이 분명히 이것 때문에 뭐 서울의 중앙지검장이 사퇴를 하고 뭐 했다 그러면은 더 큰 문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이 뭐 한 번도 아니고 뭐 지난번 최재형 목사 면담도 주선한 그 유경옥 행정관에 의해서 이 샤넬백을 두 개를 갖다 건진 법사한테 받아가지고 본인이 직접 매장에 가서 또 웃돈 주고 바꿔내고, 네. 그래서 그게 다시 건진 법사한테 갔다는데, 아니 말로 대통령 행정관이 비서 행정관이 할 일 없어서 무속인 말이야 그 일을 갖다 대행해주는 그런 그럼 공직자의 그런 공무회를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유경옥 전 행정관도 아주 초상같이 달아야죠. 네. 그 지금 말씀이 국민들이 보기엔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겠습니까?가 첫 마디셨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김문수 후보 이름 알리고 한 표로 호소하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런 이슈가 터진 게 국민의힘 입장에 상당한 악재이지 않겠냐. 어느 행정관이 한가해서 심부름을 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가방 두 개가 갔다. 2022년 4월에 갔던 가방은 1,000만 원이 조금 못 미치는 가방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7월에 갔던 가방은 1,000만 원이 조금 넘 1,000만 원대 가방이라고 합니다. 무슨 가방이 그렇게 비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좀 볼까요? 이런 가방들이다라는 거죠. 네, 이 가방 많이 봤는데 이 가방 비싼 가방이네요. 1,021만 원이다. 가장 좀 인기가 있는 1,000만 원대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가방이다라는 건데 1,000만 원대 받아서 100만 원 웃돈 주고 바꿔갔다라는 얘기가 있죠. 물론 딱 이 모델이라는 건 아닙니다만 1,100만 원 모델로 또 이런 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 이 7월에 받은 거는 1,000만 원이 넘는 거였는데 200만 원 더 웃돈 주고 그리고 바꿔갔다 그러죠. 그럼 1,300, 400만 원짜리다라는 건데 그거는 어떤 거야?
클래식 스몰 플랫백 이거다라는 겁니다. 스몰인데 1,500만 원이네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고가의 가방들 우리가 길 지나다니면서 봤었던 가방들인데 이렇게 비싸네라고 생각하시는 남성분들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비싼 가방 최인호 의원님 현재 행방이 묘연하다라는 겁니다. 건진 법사는 내가 가방을 바꾼 걸 받긴 받았는데 잃어버렸어요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방은 어디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이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보관하고 있든지 또는 이제 수사가 들어오니까 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없앴든지 뭐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아니 그 통일교 간부가 견진 법사를 통해서 선물을 했고 유 씨를 통해서 전달했는데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는데 아 이거 내가 취향이 아니냐 색깔도 다르고 뭐 좀 달라 좀 바꿔봐. 유 씨가 다시 견진에게 이야기하고 견진이 또 웃돈을 주고 또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유 씨와 견진 이야기는 유 씨까지 다시 간 거는 맞는데 네. 다시 돌려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견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견진이 다시 돌려받았는데 그 가방은 잃어버렸다. 도대체 이런 과정을 유 씨와 견진이 이야기하는 그 과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과연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은 다시 백을 바꿔서 웃돈을 견진이 줬어. 유 씨가 바꿨고 그것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요? 예. 그런데 이거를 뭐 자꾸 말을 바꾸고 김건희 씨를 위해서 유 씨하고 또 전성배 견진이 말을 짜맞춘 거다라는 것이고 이제 검찰 수사가 명백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검찰이 이렇게 거짓 뭐 해명 누가 봐도 이거는 기가 찰 그런 짜맞추기 진술을 하는데도 진실을 수사를 통해서 못 밝힌다 하면 또 검찰은 불신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특검에 또 다른 이유가 여기 또 제공되는 거죠. 지금 말씀은 그 가방이 어디 갔겠어요. 김 여사한테 김 여사한테 간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일단 검찰이 김 여사한테 간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 맞죠. 근데 중요한 건 가방의 이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 가방을 일단 찾는 게 검찰 입장에서도 좀 급선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가방이 현재 어디에 누가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가방의 행방을 알려면 지금 여기 관계도를 봐도 이 종교단체 간부가 건진 법사한테 주고 건진 법사가 이 김 여사 수행비서한테 줬는데 여기서 말하기를 저는 여기로 줬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난 잃어버렸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팩트로 확인을 한 건 매장에서 김 여사의 수행비서가 2번에 걸쳐서 교환을 했다라는 사실까지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김 여사의 수행비서가 여기에서부터 실제로 가방을 줬느냐, 일로 줬느냐, 저길로 줬느냐, 본인이 먹었느냐 이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겁니다. 김성태 의원님. 지금 이게 본인이 갖고 있으면 배달 사고일 거고요. 본인이 먹었으면. 만약에 여사한테 줬으면 이건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다시 건진 법사한테 줬다 그러면 이건 또 건진 법사랑 이 수행비서는 얼마나 친밀한 관계길래 또 김 여사한테 말도 안 하고 심부름을 또 시켰어.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특히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체 정부를 움직이는 가장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인데 그렇죠. 이 이제 유경욱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 취임하고 바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된 사람이에요. 물론 이분이 이제 코바나 컨텐츠부터 김건희 여사를 이제 보좌한 척건 중에 척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문고리 4인방 중에 이분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분이 유독 그냥 가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재형 그 목사 디올백 받은 사건도 네. 또 이분이 그러니까 이 유경욱 이 행정관이 그 자리를 주선한 사람이에요. 유모 씨.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 2023년도 그때 베트남 하노이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도 이 유경욱 이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하고 하노이 그냥 백화점 이렇게 시찰하는 그 장면의 사진도 지키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네. 저는 이게 이제 참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는 검찰이 지금 현재 이 선거 시기에 이 예민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은 어제 뭐 영화관에 가서 또 뭐 무리를 일으키고 한 사람은 이렇게 뭐 또 샤넬백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벌리는 이걸 갖다 수사 내용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게 불과 선거 2주밖에 남지 않은데 이걸 터뜨렸냐. 이거는 뭐 한마디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걸 검찰을 압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이런 문제가 있다면 검찰에서 진작에 밝혀내야 되는 상황인데 뭐 하고 있다가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나오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는 통탄할 일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유경욱 이 행정관이 아니 공직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진법사는 무속인이고 자연인이에요. 아무런 윤석열 정부의 그런 뭐 공직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네. 왜 대통령 행정관이 업무 시간에 가서 백화점에서 건진법사 그 샤넬백을 갖다가 왜 자기가 심부름을 하는 겁니까? 네. 지금 약간 화가 살짝 나셨어요. 네,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 검찰한테 뭐라고 얘기할 게 아니다. 지금 중한 사안이다. 진즉에 밝혔어야지. 뭐 이런 말씀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처럼 지금 이 현재 김 여사의 수행 비서는 김 여사랑 상당히 김 여사와 이전부터 친분 관계가 상당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전에 뭐 이 순방을 가거나 했을 때도 항상 옆에 보면 이 유모 씨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디올백 때도 샤넬백 때도 김 여사 그림자가 움직였다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김 여사의 그림자라고 함은 바로 여기 유모 씨를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은 2022년 6월에 이 봉하마을에 갔을 때 그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때도 옆에서 함께 했었다라는 건데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럼 김 여사와의 유모 씨 대체 얼마나 가까운 거야? 15년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김 여사가 코바나 콘텐츠를 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10년 넘게 근무를 했었고 해외 출장 등등 다 동행을 같이 했고 그래서 봉하마을도 같이 갔었고 해외 순방 다 같이 가고 그리고 앞서서 이 명태균 씨, 그 김영선 전 의원이랑 같이 뭐 이 회동을 한 이런 거에서도 회동을 조율한 사람이 바로 유모 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미교포 최재형 목사가 또 다른 명품백이죠. 또 다른 명품백을 이 김 여사한테 뭐 줬다라고 할 때 그때 이 당시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도 그 사람도 바로 이 유모 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엄청 가깝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상당히 가깝다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가깝다고 하면 최인호 의원님, 네. 이게 사실 이 건진 법사한테 내가 다시 가방을 바꿔서 줬어요라고 이 유모 씨 수행비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내가 이런 이 심부름 가서 가방 바꿔오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럼 김 여사한테 얘기를 안 하고 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안 하고 갔다 그러면은 건진 법사랑 김 여사보다 더 친하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뭐 보고를 안 했다면 견진 법사와 사적으로 백을 주고받고 또 웃돈까지 뭐 견진 법사한테 받고 뭐 그런 사이다 뭐 이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상상하기 힘들고요. 15년 전부터 코바나 콘텐츠 시절부터 김 여사를 모셨고 또 김건희 씨를 대통령실에 가서도 형식적으로는 행정관 지휘지만 과거에 보면 대통령실 2부속실장 역할을 한 것이거든요. 2부속실장. 그러니까 김건희 당시 그 영부인의 제2의 부속실장 격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김건희 당시 여사에게 보고를 안 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디올백도 뭐 검찰 수사에서 유야무야되어 있지만 앞으로 특검이든 다시 검찰 재수사한다니까 다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지만 디올백 때도 샤넬백 때도 보고를 안 하고 자기가 알아서 그 고가의 백을 받았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그리고 2023년도 초에 김건희 여사와 당시 여사와 그 견진 간에 두 차례 전화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검찰이 어제 이제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민간인 신분하고
대통령 형부인이 2차례나 통화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가깝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통령실에 오기 전에도 가깝지 않으면 통화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청와대 이제 비서관을 해봤지만 네. 부속실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제 정황을 봤을 때 영부인과 민간인이 저렇게 2차례나 전화했다. 밝혀진 것만 2차례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이후에 얼마나 또 많이 했을까? 라고 이제 유추를 해본다면 이건 보통 사이가 아니다. 그러면 저 유모 행정관 사실상 제2부속실장 역할을 한 김건희 씨의 집사가 보고 안 하고 자기끼리 알아서 했다. 이런 것은 상상하기도 힘들다.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빨리 검찰이 수사로 밝혀야 된다.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관도 내가 해봤는데 내가 그 안쪽 이 생활이나 돌아가는 걸 다 아는데 봤을 때 이 수행비서 유모 씨는 사실상 제2부속실장과 버금가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김 여사한테 아무런 얘기 없이 뭐 백화점에 가서 전혀 자연인인 다른 무속인의 심부름을 했겠느냐. 그리고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김 여사가 건진 법사와 2번의 전화를 했다고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건진 법사가 일단 검찰 진술에 현재 나온 보도로는 건진 법사가 이 김 여사의 측근이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다가 김 여사를 2번 바꿔줬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김 여사 측은 해당 전화는 김 여사 거가 아니다라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때문에 뭐가 맞는지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검찰이 좀 더 수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단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다라는 게 지금 최 의원님의 말씀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일관되게 최 의원님은 이거는 김 여사가 모를 수가 없는 거고 가방도 김 여사한테 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김성태 의원님. 지금 말씀처럼 내가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있었던 경험을 봐서도 2번이나 어쨌거나 바꿔줬든 뭐 했든지 간에 통화를 했다는 건 상당히 가까운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건진법사 뭐 이 사람이 건진법사의 딸도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이제 김건희 여사 쉽게 말하면 직원에서 일을 도와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유경욱 씨 같은 경우는 건진법사와 상당한 친분은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근데 이 건진법사가 왜 그러면은 자기 주변에 자연인으로서 자기 딸도 있고 뭐 자기 부인도 있고 많은 그 지인들도 있을 건데 그 뭐 이 샤넬백 교환하는 문제가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대통령실의 행정관 이 힘을 빌어서 이걸 교환할 수밖에 없었나. 이러면 우리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냥 선을 긋지 않습니까? 잘못이 됐고 또 김건희 여사의 이거는 국한된 의혹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 시간 이 지금 TV 방송에서도 사실상 두 후보의 지금 현재 뭐 새 후보, 내 후보 되지만은 후보들 지금 현재 14일 남은 이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한다는 이 자체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아파죠.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기사가 그냥 오늘 전 언론에 다 도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들한테 이 정말 투표 선거표 달라고 이렇게 참 호소하는 부분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뭐 한치의 의혹 없이 단호하게 검찰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길 바라는 뿐이죠. 네. 김성태 의원님의 표정과 이 말씀에서 난감함이 상당히 좀 묻어납니다. 네. 그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처럼 국민의 입장에 상당히 좀 난감할 수 있는 게 대선이 코앞에 온 시점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12일 남았죠. 12일 남은 이 대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김건희 여사 문제 정중히 사과합니다. 윤 후보와 선긋기 나선 국힘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계엄에 대한 사과와 단절, 윤 전 대통령의 탈당에 이어 오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당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결자 해지의 자세로 책임지고 대통령 영부인 문제의 대안을 실천하겠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셨죠?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숙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 사과를 보면서 일부에서는 김성태 의원님, 예. 약간 좀 갑작스러운데? 라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좀 전에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할 때는 없었는데 좀 갑작스러운데 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게 이제 달라진 모습이죠. 그러니까 35세 청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니까 네. 바로 저런 기사가 나오자마자 아,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연이고 우리 당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루옥이 있다면 이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고 이런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국민들에게 사죄드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대단히 김용태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이 판단을 잘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진작에 우리 당 지도부에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김용태 비대위 체제 말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내에는 한마디로 고름이 살되는 거 아니다. 아무리 호박에 건거봐라 그게 소박되는지. 그거 보세요 지금. 진작에 그러니까 4일 헌재 파면 결정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내일 갖다 이 당이 전련했다면 지금 이 조기 대선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치르는 건데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포켓 정당 이미지를 불식시키면서 우리 후보를 갖다가 후보의 이미지 정책 비전을 국민들이 읽게 해야 그나마 이재명 후보하고 선거가 되는데 지금 무슨 염치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 그럴 수 있겠냐 이게요. 저는 대단히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걸 지금 뭐 늦었다고 볼 게 아니라 이게 국민의힘의 바뀐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 젊은 35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젊은 모습으로 바뀐 국민의힘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관건은 유권자들이 지금의 이런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 모습을 보면서 아하, 국민이 바뀌었구나. 윤석열 전 대통령 보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구나라고 판단을 할 것이냐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인호 의원님, 네. 선 그어졌다고 보십니까? 뭐 선을 끌려는 척은 하지만 진정성이 별로 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최연소 국회의원으로서 비대위원장, 당대표를 지금 역임하고 있는데 사실은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받자마자 했어야 될 일은 윤석열 출당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맹맹백백하게 선제적으로 우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검찰 소환에 임박하고 또 이제 디올백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또 구체화되고 거짓 해명 또 검찰은 이제 수사 더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누가 봐도 김건희 리스크가 다시 대선 전국의 전면에 이제 떠오르자 마지못해서 밀려서 한 사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김용태 비대위원장 즉 당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김용태 위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발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의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관련해서 특검을 했습니다.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거부권 했는데 제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에 한 번도 특검이 실시되지 못했죠. 네. 나는 김용태 위원장이 한 번도 그 특검에 대해서 제 의결을 왔을 때 찬성한다라고 들어본 보도를 보지 못했거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런 면에서 자숙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신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서 국민의힘의 대선 전국을 위해서라도 네. 김건희 씨와 정말로 선긋기를 한다면 특검 발의할 용의가 있다. 바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성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시키고 그리고 김 여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를 즉각적으로 했었어야 됐는데 늦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 이슈가 커질 것 같으니까 하는 걸로 보이니 이거는 척 아니겠느냐. 진정성이 있으면 특검법 이거 국민의힘에서 발의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기자들도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이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 그럼 받으시는 겁니까? 뭐라고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그 부분은 검찰이 먼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수사 역량이 부족한 건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먼저 밝힌 뒤에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네.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 검찰이 먼저 입장을 좀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김성태 의원님. 예.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정도를 필요하다고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의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찬성할 분위기인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애면받고 결론은 실패한 그런 정권이 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안에 김건희 여사 지키느라고 국민의힘이 집권당의 매물을 가지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검찰에서 이 김건희 여사 그 행정관 유경욱 씨가 건진법사로부터 이 산일박 전달 받아서 이걸 교환하고 이런 과정이 검찰이 진작에서 알았는데 이걸 갖다 수사를 미진해 가지고 만일 이 대선 전국에서 이렇게 이제 정권이 바뀔 그런 사항도 혹시 우려되니까 제도를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 거라면은 이거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수사를 속도 내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이게 네. 밝혀진 사실이고 한다면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은 아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왜 국민의힘이 안 받습니까? 예? 해병대 최상병 사건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다 김건희 여사하고 연루되고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국민의힘이 그냥 누구 때문에 그 특검을 막은 거예요. 그럼 지금 와서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저게 맞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 수사가 미진하고 부족하고 네. 이거 국민들한테 이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제는 특검 해야죠. 네. 지금 말씀은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이 김 여사 관련한 수사 속도 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잘 해나가는지 좀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얘기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딱 오늘로서 D-12일인데 예상치 못한 국민의힘으로서는 악재가 터져 나온 형국이 됐습니다.